잘해줬더니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경험, 한 번쯤 겪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선을 넘어와도 애써 웃어넘기며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다독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참고 맞춰주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소중히 대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잔인한 현실은 여러분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낯선 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많이 베풀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잘해줄수록 더욱 무시당하는 역설적인 관계의 구조를 오늘 완전히 파헤치고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한 단계 높이는 3가지 음악 핵심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개 특별히 악의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심지어 가족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이러한 성향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만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기대는 것뿐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경계심이라도 품겠지만 나쁘지 않은 사람에게 당하고 있으면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착함과는 다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갈등을 회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일련의 패턴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노동 중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어제 베푼 그 친절 때문에 오늘 상대방의 뇌에서는 고마움이 아닌 냉정한 서열 계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하든 결코 떠나지 않겠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안타깝게도 영원으로 책정되어 버립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1,000원짜리 생수는 아무렇게나 다루면서도 산 정상에서 2시간을 걸려 겨우 떠온 약수 한 모금은 그토록 소중하게 마실까요? 둘 다 같은 물입니다. 성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가치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1975년 심리학자 워첼은 이를 실험으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쿠키를 2 그룹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쪽 그룹에는 10개가 담긴 통을, 다른 쪽 그룹에는 단 2개만 담긴 통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단 2개만 받은 그룹이 그 쿠키를 훨씬 더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쿠키였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오직 수량뿐이었습니다. 희소했기에 더욱 귀하게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희소성 원리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오면 1초 만에 답장을 보냅니다. 누군가 부르면 한밤중에 잠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부탁을 받으면 자신의 중요한 일정을 통째로 미루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행동이 을의 입장이라고 혹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뇌에서는 정반대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대하든 어차피 와주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정보가 상대방의 뇌라는 파일 캐비닛에 확고하게 저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단순히 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적 오류 하나가 작동하거든요. 인간의 뇌에는 바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바쁜 프리미엄,
비지 프리미엄이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를 실험으로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2명의 가상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은 항상 시간적 여유가 많고 한가로운 사람, 다른 한 명은 일정이 꽉 차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객관적인 능력은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바쁜 사람을 훨씬 더 유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즉시 수락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지금 제 일정도 좀 밀려 있어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단 한 박자만 늦추는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는 2가지 중요한 인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 이 사람의 시간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구나. 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바쁘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박자 늦췄을 뿐인데 상대방의 뇌가 알아서 여러분의 심리적 체급을 자동으로 상승시켜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정확히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7년 동안 모든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던 분이었죠. 야근 대타, 주말 출근은 물론 심지어 다른 팀의 업무까지 떠맡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상사의 무의식 속에서 이분은 그저 시키면 하는 사람이었을 뿐 마땅히 인정하고 승진시켜야 할 사람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꾼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내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결국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주변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부탁할 때 미안해하기 시작했고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탁할 때 미안해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회의에서 이분에게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뀐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 체급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베풀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히 호의를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귀한 자원을 사용할지는 오직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을 온전히 쥐는 순간 여러분은 편의점의 흔한 생수에서 산정상의 귀한 약수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놓으면 반드시 그것을 시험하려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곤 합니다. 이처럼 무례하게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들이며 그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이제 2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결코 처음부터 대놓고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슬쩍 선을 넘어보며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저 웃어넘기면 한 발 더 깊숙이 들어오고 또다시 웃어넘기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같은 유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를 넘으려 시도하는 사람들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바로 칭찬형 비난자입니다. 이들은 절대 대놓고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칭찬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죠. 아, 너 그래도 이번엔 잘했네? 몰랐는데. 아니, 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얼핏 들으면 모두 칭찬이거나 걱정처럼 들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들의 말을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몰랐는데는요? 너 생각해서는 또 무엇을 뜻할까요?
본래는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저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점을 지적하면 이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 나는 칭찬한 건데 왜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매번 도움이 필요하고 매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이렇게 말하죠. 나 진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그러다가 단 한 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난 항상 혼자니까. 혹은 변형된 형태로 아, 아니야.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거지. 미안. 이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깊은 죄책감을 심어 다음번에 더더욱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조작입니다. 특히 거절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은근한 서열 확인형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슬쩍 아래로 놓으려 합니다. 아, 얘는 원래 좀 그래. 걔가 뭘 알아.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 쟤는 시키면 다 해 착하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치 농담처럼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웃어넘긴다면 이들에게는 완벽한 성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셈이 되니까요. 지금 이 세 가지 유형을 들으면서 아마도 한 명쯤은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자기들이 유리해지는 구조를 이미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칭찬형 비난자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에게 화를 내면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서열 확인형에게 화를 내면 유머도 못 받아들이는 좁은 사람이 됩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는 순간 이 게임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절대로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웃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세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방의 미간, 즉 눈과 눈 사이 부근을 편안하고 담담하게 바라보세요. 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딱 3초만요. 이 경험을 지금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례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너 진짜 그것밖에 못해? 자, 지금 화면을 보세요. 3초 동안 저와 눈을 맞추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어떠셨나요? 뭔가 묘하게 불편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말을 던진 쪽이 어색해지는 그 감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적의 힘입니다. 인간의 뇌는 대화 중 침묵을 극도로 불안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을 던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말을 던진 쪽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이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3초가 지난 후에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이 단 한 문장이 대부분의 경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을 모두 멈추게 합니다. 칭찬형 비난자에게 너 그래도 잘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3초간 그를 바라본 후 그래도라니 무슨 뜻이에요? 라고 되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말 속에 숨겨놓은 비난의 의도를 직접 해명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이 나는 항상 혼자니까 라고 말했을 때 3초간 바라본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힘들겠다.
근데 이번 건 내가 시간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팩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인정하되 나의 선택과 경계는 바꾸지 않는 것이죠. 서열 확인형이 얘는 원래 좀 그래 라고 했을 때 절대 웃지 마세요. 3초간 그를 바라본 후 원래 좀 어떤데? 라고 되물어보세요. 이때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저 농담으로 넘어가려던 서열 확인 시도가 갑자기 진지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말을 꺼낸 쪽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3초의 침묵과 날카로운 질문 하나로 반응의 주권을 온전히 가져온 것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공을 그저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거 왜 던졌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게임의 모든 룰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야말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흔히 편안함을 좋은 관계의 척도로 여기지만 진정한 존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약간의 불편함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좀 어렵게 느끼고 당신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게 만드는 그 미묘한 긴장감이야말로 관계에 필요한 건강한 신호입니다. 편안함이 존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먼저 확고히 자리 잡아야 비로소 진정한 편안함이 가능한 법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착각했던 것이죠. 또한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한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음번에 또다시 웃어넘긴다면 상대방은 이내 원래의 태도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매번 동일한 기준과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 흔들림 없는 일관성이 바로 당신의 울타리를 견고하고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 희소성과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울타리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위험한 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내부에 존재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울타리를 둘러쳐도 그 성 안의 주인이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이자 당신의 심리적 체급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이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제가 좀 멍청해서요. 저는 원래 운이 없어요. 아이고, 저 같은 게 뭘.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를 공격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스스로 발급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뇌 속에는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복사하여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제가 좀 멍청해서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0.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당신을 이렇게 분류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보다 아래에 있구나. 편하게 대해도 되겠구나. 상대방이 당신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입력한 데이터를 상대방의 뇌가 자동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마주하는 모든 사람의 뇌 속에서 동시에 동일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제가 좀 부족해서요 라고 말한다면 당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편안하게 대해도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담담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품질의 도자기 그릇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적이는 시장 바닥, 낡은 신문지 위에 놓여 있고 가격표에는 1,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급 갤러리 한가운데 은은한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속에 정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그릇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당신은 어느 쪽을 더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겠습니까? 이 차이는 과연 그릇의 품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어디에 놓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디에 놓아두고 있습니까? 당신이 저 같은 게 뭘 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시장 바닥에 내려놓고 1,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1,000원짜리로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요. 본인 스스로는 이를 겸손하고 예에 바르게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같은 내용의 의견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감 있게 말하면 채택되고 이분이 말하면 어이없게도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분명 똑같은 의견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분이 바꾼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라는 표현을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의 뇌에 전달되는 신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의 판단력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작용했지만 검토해봤다는 말은 이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확인한 결과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무의식적인 서열 인지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어 달쯤 지나자 회의에서 이분의 의견이 묻히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심지어 같은 수준의 의견을 내는데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뀐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놓는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시장 바닥에서 갤러리로 옮겨놓은 것이죠. 이는 곧 심리적 체급이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회피하며 어깨를 움츠리는 자세를 취하면 상대방의 거울 뉴런은 즉각적으로 이 사람은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읽어냅니다. 반대로 등을 펴고 당당하게 서서 상대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의견을 말한다면 같은 말이라도 전달되는 무게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타고난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전히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심리적 체급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심리적 체급이라는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별표 체급을 만들어라. 별표 당신의 시간과 호의는 산정상의 귀한 약수와 같습니다. 편의점 생수처럼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준다면 아무도 그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별표 체급을 지켜라. 별표 당신의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3초간의 침묵과 차분하지만 단호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불편한 긴장감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별표 체급을 증명하라. 별표 당신이 스스로를 시장 바닥에 내려놓으면 세상 또한 당신을 시장 바닥의 물건처럼 다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갤러리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당신 자신을 부르는 언어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의 심리적 체급이 상승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복싱에서 체급이 맞지 않으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듯이 심리적 체급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굳이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체급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주차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주차장에는 아무렇게나 들어와 세워진 차들로 가득합니다. 기름을 줄줄 흘리고 녹이 슬어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경적을 울려대는 차들이 귀한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내리는 기름은 주차장 바닥을 훼손하고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건강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필요한 차들이 빠져나가야만 비로소 주차장 바닥을 수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필요한 차들을 위한 빈자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빈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먹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당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눈치를 살피며 기분을 맞춰주느라 소모했던 모든 것이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되찾은 에너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미루고 있던 공부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돌볼 귀한 시간이 생겨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쏟아부었던 시간이 하루에 2~3시간이었다면 1년이면 무려 1000시간에 달합니다. 1000시간이라면 새로운 기술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하고도 충분히 남을 엄청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소중한 시간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당신 곁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존중해주는 사람, 당신이 세운 울타리를 기꺼이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당신이 베푸는 진심 어린 친절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둘러싼 관계의 질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을 거두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바닥난 주전자로는 아무에게도 물을 따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라는 주전자를 먼저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었을 때 애써 억지로 웃지 마세요. 단 3초만 담담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조용히 되물어 보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 3초의 순간이 바로 당신이라는 귀한 그릇이 번잡한 시장 바닥을 떠나 고요하고 품격 있는 갤러리로 올라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귀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증명하는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3가지 유형, 칭찬형, 피해자형, 서열형 중에서 당신 주변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당신의 친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귀한 친절을 허락하세요. 지금까지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